새로 산 파우치에 SSD를 쏙 끼워주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30대 유부남의 소소한 리뷰, 리유남입니다. 요즘 다들 외장 SSD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장 SSD를 잘못 구매하시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파일이나 추억들을 한 방에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싹 다 날려서 복구도 못하고 20대 초반에 소중한 사진과 영상들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그동안 WD와 삼성의 외장 SSD를 구매해 왔는데요. 최근에 삼성 SSD를 3개 더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오늘은 제가 왜 많은 외장 SSD 중에 삼성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외장 SSD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중한 추억들을 날리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99.4%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이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이번에 외장 SSD 구매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모델은 WD 블랙, 하이닉스 비틀, 삼성 T7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 쿠팡 가격을 살펴보면 하이닉스 비틀, WD, 삼성 T7 순으로 저렴한데요. 가성비를 정말 중요시하는 유부남의 입장에서 왜 가장 비싼 삼성의 제품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삼성 SSD를 사용하기 전에 WD의 패스포트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쓸 때도 있었고 업무상 자료를 백업할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문제없고 가성비도 좋아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윈도우에서 맥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윈도우와 맥북에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선 SSD를 EXFAT 포맷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안정성이 취약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신경 써서 SSD 추출만 잘해준다면 문제없이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외장 SSD를 사용하는 맥북 유저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됐나? 어느 순간부터 패스포트를 인식하는 게 느려지고 파일 전송 속도도 느려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아예 싹 다 포맷하고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잘 사용하면서 WD에 대한 경험이나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그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외장 하드 구입을 고려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WD나 최근에 구매한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제품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고나 할까요? 새로운 외장 SSD를 구매하기 직전까지 하이닉스 제품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하이닉스의 폼이 진짜 좋거든요. 챗GPT 같은 AI 반도체에선 삼성을 이미 앞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하이닉스가 작년에 비틀이란 외장 SSD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크기는 정말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진짜 좋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쿠팡 가격 기준으로 WD나 삼성보다 싸게 나와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넣고 거의 결제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에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지와 성숙도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외장 SSD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삼성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덜 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냥 신뢰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포르쉐보다 드래그레이스 기록이 좋은 아우디가 있어도 사람들은 포르쉐를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T7은 애초에 EXFAT으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맥북과 윈도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에 SSD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때 하이닉스 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삼성으로 결정했습니다. 외장 SSD라 언박싱은 크게 볼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패키지 안에 박스들을 오밀조밀하게 넣었습니다. 은근히 뚜껑 여는 맛이 있더라고요. 구성품은 SSD 본체와 USB 케이블 2개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SSD와 구성품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나 달라진 건 크게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쓰기 780Mbps, 읽기 280Mbps입니다. 혹시 1TB와 2TB의 속도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새 제품을 바로 테스트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파우치를 한번 사봤는데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 산 파우치에 SSD를 쏙 끼워주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아예 오버하지 말고 SSD를 소중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IT 유튜버분들을 보면 실제로 외장하드를 해체해서 다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해체를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망치거나 복구가 안 되면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해체쇼는 제가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 외장 SSD 수명 연장을 위한 팁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장 SSD가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약간 기술적인 얘기지만 쉽게 풀어볼게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자기 디스크를 움직이는 HDD와 다르게 SSD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습니다. 즉, 단순하게 메모리 소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때 셀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소자에 전자를 채우거나 비우거나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셀에 있는 전자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핸드폰을 완충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배터리가 닳아서 방전이 되는 것처럼 SSD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가 점점 새어나가게 되고 저장된 데이터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랫동안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반도체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단체인 JDDC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도에서 작동하다가 전원이 끊긴 SSD를 25도에서 보관했을 때 데이터가 보존되는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옛날 자료 아닌가? 요즘 기술은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SSD라고 해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적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면 반도체 개발은 AI 같은 고성능 시장을 제외하면 원가 절감이나 고효율, 수율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의 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개발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보존이나 안정성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게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SSD보단 HDD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면 전원이 끊긴 상태의 온도, 즉 평소 SSD를 보관하고 있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보존 기간이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가방 속에 외장 SSD를 넣어두고 차에 그대로 두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름철 차 안의 실내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보관할 때도 웬만하면 파우치에 넣어서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찐 가성비 중인 30대 유부남이 왜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 SSD를 구매했는지, 그리고 SSD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